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이 아주 조금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작년에 정말 어렵다고 했던 세종시 그리고 송도가 거래가 살아난다, 가격이 올랐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송도 이거 미분양이었는데 실화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송도의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만큼 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들 보니까 2021년 고점 그때 대비해서 40%에서 50% 가까이 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래가 살아나고 있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살아난다라고 하기에는 매물이나 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본격적인 거래 회복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지난해 9월에,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송도에서 아파트 거래된 매매 건수가 100건이 안 됩니다. 94건이었어요. 그러다가 12월에는 이게 164건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송도 전체에서, 송도에도 아파트 많단 말이에요. 164건, 이거 자체도 많지가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규제가 풀렸죠. 뭐 대출 규제, 세금 이런 것들 해제되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사라져서 올해 1월의 거래량이 239건. 그러니까 작년 9월하고 올해 1월하고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퍼센티지로는 154.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39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봄이 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거래가 막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 그냥 시장에 한 1억 정도 올랐다 이런 뉴스가 오늘자로 2월 14일자로 좀 나오던데, 기존에 워낙 많이 빠진 곳이라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종시 상황도 한번 볼까요? 세종시의 9월 아파트 거래 건수가 150건. 세종시도 아파트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거의 철저한 계획 도시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처음에 먼저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이런저런 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처음에 과천청사에 있던 그 정부 여러 건물들이 세종시로 이사 갈 때 트럭에 마지막 의자까지 실린 걸 제가 과천청사에 출입기자하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엄청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그 추가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던데, 작년 9월에 통틀어서 아파트 매매 건수 150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이 되니까 271건. 역시나 이것도 그냥 단순히 통계의 마법인데, 9월 대비 1월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 건수는 퍼센티지로 하면 80.9% 급증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세종시 전체에서 271건이 거래됐다, 이걸 가지고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약간 회복되는 상태에서, 한 반값까지 떨어졌던 게 한 1억 원, 뭐 몇천만 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로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도 줄었다, 기사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봤더니 세종시에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가 1월 기준으로 9,415건이에요. 그런데 2월 10일 8,805건. 그러니까 매수 매도자 간에 호가하고 원하는 가격이 안 맞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전주보다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아파트 가격의 주간 단위 하락세가 좀
잦아들고 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유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수 심리가 아주 눈꽃만큼 살아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거래에 체결되는 건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꽃 한 송이 폈다고 봄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실제로 봄이 왔다, 이걸 본격적인 개화 시기다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국회 앞에 있는 특정 벚꽃나무에 꽃이 3송이 이상 피었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아직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송도 매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역시 같이 통계를 좀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송도에 나와 있는 매물 아파트가 8,976건이네요. 그런데 지금 매물이 줄었다는 거예요. 기사에서 보니까 8,592건, 2월 10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9,000건에서 한 8,600건으로 400건 정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역시 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 사이에 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주 적게 거래가 체결되는 건수의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낙폭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장의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깝게 지내는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전반적으로 확 떨어져서 그 가격에 거래가 좀 일어나면 집주인도 아쉬운 마음 떨치고 이거 털고 이사를 가든 대안을 모색하든 할 텐데, 이제 한두 건이 그래도 뭐 몇천 올랐다, 1억 올라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련은 못 버리겠고, 그래서 매수자하고 매도자 사이에 갭이 너무 벌어지니까 중간에서 거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공인중개사 분들 참 죽어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참 힘들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정이 좀 나을까요? 신축 아파트 입주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1월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율을 보니까 60%대예요. 이게 신축이 그 물건들이 쏟아지고 이런 와중에 전세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게 기존의 집주인들이 집을 사고 또 재산을 증식해온 방식이 제도권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서 전세로 사람 받아서 그 돈이랑 합쳐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나는 딴 데 새 살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의 갭 투자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전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분양자들 잔금 연체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몇 달 전부터 전세로 내놔도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일단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도 하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강남 일대에 학군 수요가 있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도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거든요. 4월 이후에 그 여름까지도 보면 노른자위 입지에 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고, 전국에 전세나 월세가 모두 이사철 앞두고 그동안 나왔던 매물이 약간 소화된 건 사실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나아지는 거지 지금 전세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통계를 좀 보니까요. 1월에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66.6%밖에 안 되네요. 이게 12월 대비 5.1% 하락한 숫자입니다.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입주율이 줄었고요. 광역시의 경우에는 71.9%에서 65.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이게 입주율이 더 떨어지네요. 69.3%였는데 이게 63.9%로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신축이고 입지가 좋다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입주율이 간신히 수도권에서만 70%대를 유지하고 있구나. 광역시는 이미 70 깨졌고 광역시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가면 이 60%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앞으로 한동안 미분양이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 전반적으로 경색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데미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물가 높고 금리 높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은 한동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까지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고요. 어느새 예금금리 시중은행들 참 조금 얄미운데 예금금리 2%대까지 내려놨고 대출금리도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3%대 3.9723 뭐 이렇게 3.9에 얹어놨거든요. 이거 한 3%대 중반대 정도로 내려오고 시중에서 이제 집값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정말 나올 때 이 신호를 어떻게 보시냐면 전세 거래가 좀 살아난다. 갭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사를 다니든 결국은 이 전세라는 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어디에서 보니까 거래량이 살아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때가 신호다라고 하는데 신호가 왔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건 앞뒤를 잘못 파악하고 하는 얘기고요. 일단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율이 좀 회복되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켜보셨다가 부동산 시장에는 좀 신중하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잊지 마세요.